그 이사님께 또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자면, 핀칸티에레가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쭉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 지사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별로 안 됐네요. 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는 이제 대전에 있고, 네. 그 이제 서울에 잠실 쪽에 사무소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당시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사를 설립한 이유를 봤더니 저희가 이제 KFX, KF21을 생산하는 KFX 사업 지금 카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형상 설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저희가 이제 갈릴레오 EM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갈릴레오 EM을 쉽게 말하면 이제 전투기 형상을 이제 스텔스 성능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2가지를 고려해요. 통상 보면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 그러니까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텔스거든요. 근데 그 2가지가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상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에어로다이나믹과 스텔스를 2가지를 고려한 옵티멀 솔루션, 최적화된 설계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설계할 때. 근데 이제 저희가 스텔스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조선 손대? 네. 이런 또 그 항공 사업에도 그러니까 조선 설계할 때도 똑같은 형상 설계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 함정들도 스텔스를 고려한 설계를 하는군요. 그런 것도 있고 조파 저항, 이제 배 그 이제 파도로부터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제 그 조파 저항과 스텔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또 그거는 또 그러니까 저희가 함정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항공기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KF21에 이제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 스텔스 이제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는 갈릴레오 EM이가 이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게 된 기술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지사가 설립됐고요. 이것 때문에 지사가 설립됐군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계, 우리가 방사청에서 이제 기본 설계, 탐색 개발 단계부터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가 좀 진행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잘 설계가 됐는지를 목합이라든가 이런 스케일 관련된 거를 만들어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그 국가연에 있는 해미 거기서 이제 실측 거기서 이제 그 RCS 측정 성능 시험을 한번 하는데 그 해미 국가연 해미 그에 설치되어 있는 RCS 측정 설비도 저희가 납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되니 이 스텔스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측정하는 것도 가능한 지원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냈을 때 그 전투기가 그 기동을 하면서 실제 RCS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설비까지 갖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물론 목합을 가지고 측정하는 설비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유로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했던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회사들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술 이전에 굉장히 인색해요. 미국이 어떤 기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텔스가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유동성이 있죠. 정부에서 EL 승인을 해줘야 이것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최초에 이제 저희가 설립이 됐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국이 이탈리아하고 협력은 오히려 그 EL 품목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기가 더 편하군요. 편해요. 예. 물론 뭐 더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갖고 있겠지만 잘 안 해주니까. 어차피 안 해주니까. 우리 그 저기 유럽 쪽에서 그렇게 기술 이전 받아서 우리가 그 독일의 하데베사 그래서 잠수함까지 우리가 기술 이전 절충 교육으로 기술 이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진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럽 쪽 회사들이 기술 이전에 조금 우리한테 조금 허용해주는 폭이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그래서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오피스가 있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본사는 주로 이제 국가연이라든가 저쪽 카이 쪽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기술 교육도 저희가 또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이 많이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이탈리아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파견 근무도 하시고 또 오. 저희 현지에서 채용된 분들이 가서 또 계시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 사무소보다는 더 커요. 네. 본사이기도 하고요. 아, 대전 지역이 본사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이제 오피스는 주로 이제 저희 지사장님하고 뭐저 포함해서 뭐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술 협력 이런 약간 정책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저희 학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서로 교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네.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점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 분야가 처음에 시작이 됐고, 점점 저희도 이제 해군 쪽으로 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차기 소해함, 해군에 쓰는 차기 소해함에 들어가는 그 발전기 기관 쪽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강남조선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서 좀 문제가 됐던 우리 엔티드론 시스템,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LIG 넥스원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엔티드론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이제 360도, 그러니까 그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것들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LIG 넥스원과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연 이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RCS 측정 설비를 납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항공모함 사업. 아, 경항공모함. 네, 그거를 지금 예. 그게 이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인데 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탐색 개발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갑자기 그때 1억인가 반영이 됐지 않았나요? 70억 반영. 70억이었나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홀드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누구나 다 예산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이제 못 받는 경우는 많아도 예산 반영된 게 갑자기 그 못하고 환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이게 굉장히 좀 레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이거를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사업이 갑자기 70억이 탐색 개발이 포함이 됐다가 갑자기 중지되는 경우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획득 시스템에 대한 뭐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이런 경우도 좀 굉장히 조금 특이한 드문 경우라고 경우죠. 네, 드문 예, 경우.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그거를 굉장히 폴리티컬 이슈라고 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해놓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뭔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심포지움이나 또 이런 데 가갖고 계속 설명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뭐 가리발디급이나 카우브르급 같은 것들을 해군에도 좀 제안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그리고 좀 핵심 기술들이 있어요. 항공모함에 필요한 몇 가지 핵심 기술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협력을 이미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시죠? 경항모가 사실은 가장 큰 사업의 어떤 한국의 지금 브랜치를 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핵심 사업인 것이죠. 그렇죠. 예. 언젠가는 뭐 우리도 이제 시기가 예산의 어떤 제약, 그죠? 뭐 폴리티컬 이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예산 제약이기 때문에 그 자원이 뭐 많으면은 뭐 다 하면 되죠. 뭐 비행기도 도입하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업이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뭐 너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또 저희가 그렇죠. 좀 다루기도 좀 어렵고 좀 민감한 부분들도 그렇죠.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는 간다라고 보고 사업이 언젠가는 추진될 거라고 보고 협력 파트너인 이제 하나오션하고 하나오션이 협력 파트너죠. 예. 그 기술 협력을 조금 좀 물밀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기술 협력도 기술 협력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항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한 30년 정도 운용 비용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 분석, 뭐 그리고 운용 분석 다 하잖아요. 네. 뭐 그거를 그 뭐 특정 연구소에서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로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운용했던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항모를 운영해본 이태리 해군으로부터 받아갖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주한 이태리 대사관에 있는 국방무관을 통해서 네. 가교 역할도 좀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하여튼 뭐 언젠가는 이런 항공모함을 가지는 나라가 당연히 되겠지만 그 시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는 좀 한데, 불투명한 그런 예, 시기가 근데 있어요.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짓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활동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환경이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그쪽 본사에서는 확실한 사업 계획을 원하겠죠, 그죠? 그래야 뭔가 투자를 하는데 뭔가 시기가 불확실한데 뭔가를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 기업의 어떤 논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계속 팔로우 하겠다라고 이제 본사에 이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방산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네. 그거를 사실 처음부터 다 설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계속 이제 가능성 위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희망 있고, 고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제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중간자 입장으로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네요. 예. 그래도 뭐 다방면으로 하여튼 한국이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 방산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빈칸티에리가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서 뭐 긍정적인 한국의 방산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회랑도 좀 많은 정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은 이제 방사청이라는 정부 기관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뭐가 제일 어렵나요? 직장인이잖아요, 지금은. 예상하시겠지만 네. 일반 사기업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사업 계획, 제가 달성할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그 연초에 목표한 것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성과금이라든가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아요, 사실. 예. 공직에 계셨으니까. 예, 그죠? 계획을 뭔가 정량적으로 내가 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산이란 특성상 혼자 제가 뭔가를 성과를 내기에는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 요소도 많고 이 주기도 굉장히 길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본사에서는 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이 이제 어학적인 걸로 이제 영어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능력, 의학적인 능력, 그 다음에 뭔가 개인의 어떤 달성, 성과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사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그런 것들은 정말 칼같이 잔인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회사 잘 다니냐 그러면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맞아요, 사실. 네. 뭐 잘하고 있고 성과 내고 있고 사실 이거는 정말 그런 둘째 케이스는 많지는 않고요. 정말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힘도 책임감이 클수록 그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어려움을 여기서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방산 업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저희가 채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직업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참 넓다. 직업 종류도 많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국계 방산업체.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고 하는데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잘 맞다라고 조금 보여지시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을 되게 예, 사실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데이터 없이 그냥 네. 막 맨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좀 경험해본 그 스타일이라 타입이라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대부분 아마 외국계 기업 내가 외국계 방산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뭐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데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좀 들어가기도 쉽죠.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봉 수준도 거의 뭐 업계 최고고요. 뭐 근무 요건도 나쁘지는 않고 좋죠. 들어갈 수만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약간 좀 이런 이태리 회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크게 한 그 외국계 기업에서 특히나 이제 방산 기업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포지션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두 번째는 세일즈 매니저.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뭐 다른 포지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 두 포지션이 제일 많이 뽑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미 한국 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관리할 분을 뽑는 거거든요. 사업 관리군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는 기업들은 주로 이제 뭐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처럼 이미 여러 번 그 참여한 실적이 있고 현재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 직위에 만약에 포지션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포지션은 주로 아무래도 계약 이행 측면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납품, 뭐 기술 이전, 절충 교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이행하기 위한 본사와 한국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그 능력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사업 관리 시스템 이런 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겠네요. 아무래도 절충교육 같은 거는 사실 용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절충교육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본인이 외국에 있는 본사를 리드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럼 좀 더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분들은 경험이 필수고요. 실제 공고가 나올 때도 보면 뭐 이쪽 경력 뭐 5년 이상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배경 지식,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 한국 정부 쪽에 그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방사청 출신들이 훨씬 유리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젝트 매니저 쪽에 만약에 공고가 나온다면 한번 지원해볼 만할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지원은 그 한국 지사에 있는 아니면 본사에 있는 홈페이지에 분명히 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링크드인 같은데 특히 외국계 기업은 이제 링크드인 같은데 공고가 많이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보통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링크드인에 보면 지원자 수가 떠요. 근데 제가 지원했던 데는 다 100대 1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허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100대 1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전문 분야라 가지고 그죠? 그 전문가가 100명이나 지원하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인데 그죠? 그러니까 허수라고 말씀드린 게 전문가 아닌 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영어 좀 하니까 외국계 기업 한번 가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식, 도메인 날리지도 좀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참 현대를 살아갈 때는 정말 융합된 인재라는 게 도메인 날리지, 영어, 그죠?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좀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세일즈 매니저는 말 그대로 한국 시장에서 그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찾아내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에 한국 정부와 계약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업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그런 일이 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시장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한다거나 본사에 네. 아니면 특정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본사를 설득을 해서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이제 포지션이 세일즈 포지션인데요. 이 포지션은 쉽게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한국에 어떤 기반되는 진행 중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기회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보다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회를 이제 찾는 거니까. 네. 사전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회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한국 정부나 한국 방산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본사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 이제는 어학이 굉장히 잘 영어가 능숙해. 이사님 영어 잘하시죠?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할 것처럼 생겨서 뽑혔는데 외모로는 잘하게 생겼다. 예. 사실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이태리에서도 영어가 이제 세컨 랭귀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나마 제가 하는 영어가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만약 영국이나 미국 쪽 회사였다면 아마 제가 채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무래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세일즈 매니저는 주로 이제 만약에 어학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 특히나 이제 그 나라,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많이 아시면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공통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태리에 관심이 있다, 프랑스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세일즈 매니저에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위 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가 있을까요? 올해 국내 방산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우리 K방산 이게 어떻게 또 발전이 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겠다.